어제 분묘기지권 전원 합의체 판결이 나왔죠. 저 밴드에 올려놓긴 했는데 139페이지 보세요. (139페이지) 보면 맨 위에 5번에 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어제부터 옳은 지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기존에 대법원이 무상이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토지 소유자와 139페이지 5번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세 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설치. 이걸 약정 분묘기지권 보통 대법원이 불러요. 이때 지료를 지급할까 말까는 지들이 약정하면 되죠. 그래서 약정을 통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때는 유상일 수도 있고 상일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2001년도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전에 분묘를 무단으로 설치하고 20년이 지나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고 판례야. 이때는 무상이었어요. 근데 이걸 유상으로 바꾼 거예요. 자, 문제는 언제부터 유상이냐?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조심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밴드도 올려놨어요. 예상지문을.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또는 분묘를 설치한 때부터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분묘를 설치한 때부터도 아니고요.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한 때부터도 아니고요.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 이때부터 지료를 지급하라.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방법이 내가 내 땅에 분묘를 설치하고 분묘 이전 특약 없이 땅만 팔았을 때, 이때는 유상이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그럼 원래부터 유상이었어요. 그거는. 지금 12번 문제는 시효취득이죠.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 언제부터?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거기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유치권으로 다시 갑니다. 아까 6번 봐야 되죠? 자, 6번은 이거 뭘 물어보는 거죠? 6번 뭘 물어보는가?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라고 돼 있죠? 유치권 성립 요건이 아닌 것,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유치권 성립 요건이 아닌 거. 자, 유치권 성립 요건 다시 한번 타인 물건일 것. 따라서 물건이 유치권자 소유냐 아니냐 영향을 미치겠죠? 그 1번. 그죠? 두 번째로 물건과 채권 사이에 결련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세 번째가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그랬죠? 그거 2번 변제기 도래 여부. 이렇게 되죠.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적법점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4번 불법점유인지 여부.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배제 특약이 있는지 여부. 이건 다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겠지?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되죠.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는지 간접 점유하고 있는지 따지지 않죠? 그건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유치권 성립 요건 5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5개를 외워달라고 한 거야. 작년부터 얘기했어. 재작년에도 얘기했고 재작년에 나왔어. 나온다니까 제가 계속 얘기해. 7번은 유치권 행사하기에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을 모두 골라라. 자, 우리 아닌 거 있지? 그거 빼. 기억보증금, 니은 권리금. 일단 기억, 니은 빼면 되죠? 기억, 니은 들어있는 거 빼버려. 하나 남네. 디귿 하나 남네. 그죠? 권리금, 보증금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기억, 니은 들어있는 거 쫙 빼버리면 2번 하나 남네요. 그죠? 근데 리을은 유익비라고 돼 있죠? 유치권 인정되지? 근데 앞에 뭐라고 돼 있어? 원상회복. 원상회복은 뭐예요? 유익비 포기, 비용 포기 특약이잖아. 결국 요 리을은 유치권 포기 특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권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답은 디귿 하나 남죠. 자, 8번 유치권자 권리가 아닌 거. 경매권 있죠? 과실치권 있지? 비용상환 청구 있지? 간이변제 충당할 수 있지? 답은 5번.
유치권자가 채무자에게 다른 담보를 제공하라고 청구할 권리는 없어요. 채무자가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는 있어도 유치권자가 다른 담보를 제공하라 이런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9번 유치권 소멸 사유가 아닌 거라고 돼 있죠. 답이 보여. 4번. 용역업체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그게 4번이에요. 그럼 용역업체가 간 직접점유, 유치권자는 간접점유. 그럼 유치권 소멸하지 않지요. 자, 혼동에서 소멸. 이건 뭐죠? 혼동. 유치권자가 간이변제 충당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어. 그럼 유치권 소멸하겠지. 점유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할 것이고, 유치물이 멸실되면 소멸할 것이고, 변제가 됐으면 채권 소멸하죠. 부종성에 의해서 유치권도 소멸하겠지요. 10번도 마찬가지죠. 유치권 소멸 사유가 아닌 게 있다 했어요. 뭐가 아니에요? 5번. 목적물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지. 그래서 신소유자에게도 유치권 주장할 수 있지. 너무 쉬워, 너무 쉬워. 근데 이제 최근에 예전에는 그냥 유치권을 단순하게 물어봤는데 최근에 계속 이렇게 사례 형태로 물어보는 거. 12번 같은 거, 와, 개 짜증나죠. 12번 같은 거 나오면요, 이 문제도 5출제 해가지고요. 이거 제가 막 이의 신청하고 그랬는데 안 받아줬어요, 이 거지 같은 것들이. 근데 12번 같은 거 나오면요, 그냥 찍어야 돼. 문제 이거 읽고 그러면 안 돼요. 자, 11번을 먼저 봅니다. 갑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해서 을에게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자, 1번. 갑이 건물의 수급인이 뭐예요? 건축업자. 근데 그 건물이 수급인 소유래. 아까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한 건물은 수급인의 소유권을 취득. 따라서 수급인이 설령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기 건물을 유치할 수는 없다 그랬죠. 그게 1번이죠. 2번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지. 위반하면 채무자는 뭐 할 수 있다?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3번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적법 점유해야 유치권 인정되죠. 이때 적법 점유는 추정을 해버린다 그랬어요. 판례가. 왜 추정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적법 점유는 추정이 된대. 그래서 유치권자 스스로 자신이 적법 점유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죠. 자, 지문은 이렇게 나와요. 유치권자 스스로 불법 점유가 아님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여기 판례 문구고요. 그 판례 문구가 나옵니다. 따라서 3번 X. 갑은 스스로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4번은 채무자 을이 직접 점유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럼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5번 병이 건물을 침탈했죠. 그럼 갑은 유침을 반환은 청구할 수 없지만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은 부활한다. 이렇게 되겠죠. 점유를 회복하면 부활한다. 12번. 갑은 자신 땅에 주택 신축공사를 을에게 맡기면서 갑명의로 보존 등기 후 2달 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했다. 16년 1월 15일 주택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을은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점유하고 있다. 갑의 채권자가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2016년 2월 8일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됐다. 16년 10월 17일 경매대금을 완납한 병이 을을 상대로 주택의 인도를 청구했다. 자, 이때 을 건축업자 경락인 병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에 문제가 남는 거예요. 그죠? 유치권이 성립하는가의 문제야.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하면 변제기가 일단 언제 도래하느냐. 변제기. 왜? 변제기가 도래해야 유치권이 성립하죠. 변제기가 언제 도래해요? 돈 갚는 날짜. 3월 15일 그렇죠? 왜? 보존 등기 후 2개월 내에 지급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5출제예요. 2개월 내에 지급하라고 돼 있죠. 3월 15일 내에요. 3월 15일이 아니라 이 문제 잘못 출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제기를 3월 15일이라고 못을 박을 수가 없어요. 15일 내니까 1월 16일도 변제기고 17일도 변제기고 18일도 변제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5출제예요. 2월 내가 아니라 2월이 되는 날 지급하기로 그랬으면 3월 15일이 변제기야. 잘못 출제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국어를 잘 모르고 이렇게 출제. 근데 이제 출제 자체는 3월 15일이 변제기라고 출제를 한 거야.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 출제한 거야. 거지 같아, 이제.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2월 8일 날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됐어요. 그 등기가 되고 나서 변제기도를 했죠. 그럼 등기된 후에 유치권 성립한 거죠. 그럼 경락인은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거 물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낸 거예요. 기업 병원 주택 소유의 주택에 대한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니은 어른 인도 거절할 수 없지요? 동시 이행한 백건은 당연히 안 되죠. 병하고 계약 관계가 있는 건 아니니까. 동시 이행의 함유권은 계약 당사자에게만 주장하는 거 원칙으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디귿 2개. 그렇게 문제를 출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변제기 도래를 3월 15일로 못을 박아서 출제한 건데 약간 2개월 내에라고만 되어 있어서 조금 애매하게 출제한 겁니다. 아시겠죠? 정확하게는 변제기는 3월 15일로 정했다라고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보면 3월 15일 날 유치권이 성립하는데 유치권 성립 전에 목적물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됨으로써 압류가 됐어. 그 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경락인에게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 판례가 있죠. 그래서 니은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네? 기억도 틀렸죠. 행사할 수 있지. 제가 이따로 읽었죠. 잘못 읽었어. 디귿 하나 옳은 지문. 기억, 니은 다 틀렸어. 병원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을은 거절할 수 없고 이렇게 됩니다. 눈이 어지러지래. 잘 안 보여. 네, 13번. 그래서 집에서 눈 수술해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주지도 않아. 그 백내장 수술을 하면요. 그 렌즈도 같이 끼워준대요. 그리고 백내장 수술은 보험이 되잖아, 건강보험이. 그래서 싸게 할 수 있다고 백내장 걸릴 때까지 기다리래. 근데 백내장은요, 그냥 한 60 넘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조금씩 있대요, 다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대. 그러니까 한 몇 년 더 기다렸다가 그 수술하면서 같이 하라고, 같이 하라고. 백내장 걸러라는 아니고, 당연히 백내장이 생기니까, 그때 하라고. 에이씨. 13번. 제가 이렇게 슬프게 살고 있어요. 지은 죄가 있어서. 뭐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 친구 보준비 때문에. 에휴, 괜히 그냥 멍청하게 법을 공부한 놈이 당했어. 법을 전공한 놈이 당해갖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아유, 쪽팔려서. 네? 아니, 그래도 했어요. 그래서. 소송도 하고 막 그랬어요. 은행하고 소송도 하고, 뭐, 비진이 표시, 허위 표시, 그 소송도 막 하고 그랬는데, 뻔히 지죠. 다 아니까. 에이, 참나. 13번 할래요? 화이팅은 뭐, 화이팅. 지금 이 시점에 뭐, 화이팅. 네. 갑은 X 건물에 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공사대금 채권 같은 거나, 비용상환 채권 이런 것들. 의뢰 경매 신청에 따라 건물에 압류 효력이 발생했고요. 병원 경매 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자, 요것도 12번과 마찬가지로 압류 후에 유치권을 취득했는가, 압류 전에 유치권을 취득했는가에 따라서 경락인 변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냐, 없냐가 달라져요. 그죠? 근데 기억해 보니까 압류 후 점유. 그죠? 니은도 압류 후 채권 변제기 도래니까
기억하고 니은은 압류 후 유치권 취득이에요. 그죠? 따라서 기억하고 니은은 병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지요. 기억 니은 들어있는 거 다 빼. 답 3번 이렇게 되겠죠. 그죠? 디귿하고 리을은 다 압류 전 유치권 취득이죠. 그러니까 경락인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14번 갑의 X건물을 임차한 을이 X건물에 대해서 보존은 필요비고요. 계량은 유익비예요. 그 다음에 병으로부터 건축 자재를 공급받았어요. 자, 을이 병하고 건축 자재 공급 계약을 한 거야. 그 후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을은 자신이 목적물에 지출한 보존 필요비와 계량 유익비를 받아야 되죠. 자, 갑은요. 을은 갑에 대해서 비용 상환청권이 있어요. 맞죠? 아니 얘가 임차인이잖아. 얘가 임대인이고 근데 얘가 수리를 했대. 얘가 수리비를 얘가 지출했어. 그럼 갑한테 받아야 되죠. 안 주면 유치할 수 있지요. 있어요. 반면에 병은 을에게 뭘 제공했어요? 건축 자재. 근데 얘가 건축 자재 대금을 안 줘. 그럼 얘는 건물을 유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렇게 빨리 단순화시켜야 돼. 법률 관계가 어떤지.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을이 물건을 공급받아서 수리를 끝냈어. 을은 비용을 지출했어. 갑에게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어. 근데 안 줘. 그럼 유치할 수 있어. 반면에 병은 을에게 공사 자재를 제공했어. 대금을 안 준다 해서 건물을 뭐 할 수는 없다. 유치할 수는 없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그러면 1번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병은 건물에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게 틀렸지. 반면에 을은 갑이 수리비 줄 때까지 유치할 수 있지. 그 유치권자 을은 갑의 승낙 없이는 이 물건을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면 안 되지. 갑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로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 그게 3번이죠. 4번 유치권자는 경매할 수 있지. 이 4번. 5번 건물을 갑으로서 양수한 정에게 을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물권이니까 정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틀린 건 1번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건축 자재 대금 채권은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외우시면 돼요. 15번은 갑은 을과의 계약에 따라 을 소유 구분 건물 201호, 202호를 수리했는데 공사 대금을 못 받아서 201호만 점유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갑은 201호를 유치하고 있어. 그죠? 201호를 유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채권은 201호, 202호 전체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번 갑의 유치권은 201호, 202호 전체 공사대금을 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이게 답이야. 그죠? 그러니까 14번이나 15번 같은 것들은 1번에 아주 명확한 답이 있어. 그럼 2번부터 5번까지는 실전에서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거 훈련 안 되면요, 읽어요, 시험장에서. 읽는다니까. 여러분들 모의고사 볼 때 아마 읽으실 거야. 1번이 명확하게 답이 있는데도 불안하니까 2, 3, 4, 5번을 읽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2, 3, 4, 5를 읽다 보면 그럴듯한 게 하나는 나와. 이상하게 그럴듯한 게 하나 나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헷갈리는 거야, 1번하고. 두 번째로 그렇게 헷갈리다가 시험에 임박하잖아요. 그럼 1번을 안 골라요. 뒤에 걸 골라. 이상하게 그래. 그래서 틀려. 경험해 보셨죠? 많이 해보셨을 거야. 저 자식이 작두를 타나? 저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1번이나 2번에 답이 있을 때 그걸 고르고 다른 걸 읽지 않는 이런 훈련도 자꾸 하셔야 돼요. 2번. 201호, 202호. 202호는 점유도 안 하는데 무슨 경매를 청구해. 경매 청구하려면 201호만 안 되죠. 201호만 점유하고 있구만. 그죠? 3번은 아예 우선 변제 자체가 인정이 안 되고, 4번은 지 맘대로 임대했죠. 을은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고, 그죠? 따라서 5번 임차인은 을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되죠. 그죠?
4번, 5번은 다 갑이 을에 상납 없이 임대한 거야. 그러니까 을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요. 유치권 소멸해요. 그러니까 임차인 병에게 나가라! 나가야지. 그죠? 자, 1번이 옳은 지문이 됩니다. 16번에 1번. 점유는 유치권 성립 요건이죠. 자, 2번.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 건물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했으니까 이 채권자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 유치권을 취득했죠. 하지만 그 유치권을 경락인에게는 주장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근데 2번은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틀렸죠. 유치권은 성립하는데 다만 경락인에게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3번은 보증금 나왔네요. 유치권 안 된다 그랬고요. 4번은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했죠. 그러니까 경락인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지. 5번 유치권 무선 변제권 인정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 정도예요. 유치권도. 자, 저당권. 1번 저당권의 객체가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이었죠. 1번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2번 아무것도 아닌데 잘 나와요. 저당권만 팔아먹는 건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된다. 2번 X. 3번 채권이 시완성으로 소멸했으니까 저당권도 소멸하죠. 부종성. 4번 종물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요. 5번 저당물 제3취득자가 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하면 가장 먼저 상환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 3가지. 경매인이 될 수 있다. 변제권과 구상권이 있다. 제3취득자가 된 이후에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를 가장 먼저 상환받을 수 있다. 특히 유익비는요. 법원을 통한 상환기관의 허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안 될까요, 이거? 네? 보통 유익비는 법원에 청구해서 상환기관을 허여받잖아. 근데 얘는 유익비도 그냥 줘야 돼요. 법원을 통한 상환기관 허여가 인정이 안 돼요. 왜 그럴까? 법원이 주고 있잖아. 경매 법원이 주고 있잖아요. 법원이 주면서 지가 지한테 상환기간 유예가 돼, 안 돼? 네? 경매 법원은 유익비에 대하여 다른 법원으로 달려가서 유익비면 나중에 배당하면 안 될까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요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가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상환받을 수 있는 유익비는 상환기간의 허여도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틀린 거 2번. 또 나왔어. 18번에 1번. 개짜증나죠?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다. 자, 이번 제3취득자 또 나왔어요. 경매인이 될 수 있다. 3번은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그랬죠? 갑소유 땅에 을소유 건물이 있고 을이 땅에 지상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이 저당권 혜력은 어디에도 미친다? 지상권에도 미친다. 4번은 저당부동산에 압류가 있죠. 압류 후의 과실에는 저당권 혜력이 미치지. 그러니까 압류 이전의 과실에는 미치지 않죠. 야, 과실이란 말이 어딨냐? 차임, 사용대가, 사용이익. 이게 뭐예요? 법정과실이죠. 압류 이전이죠. 그러니까 저당권 혜력은 미치지 않는다. 5번 또 나왔어요.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가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 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19번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거 답 나오는 거 딱 하나. 지역권. 292조 2항에 의하면 지역권은 요역주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요역주와 분리하여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돼 있죠. 그때 다른 권리가 뭐예요? 저당권. 그러니까 지역권에만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요역지의 저당권을 설정하면요, 그 저당권 혜력이 지역권에도 효력이 미쳐요.
하지만 지역권 자체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답은 1번. 이렇게 명확하게 고르지 않으면요, 엉뚱하게 2번 같은 거 걸러게 돼요. 잘못하다가. 권? 될까? 뭐 이렇게 혼자 또 생각한단 말이죠. 답은 1번. 20번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 거 360조. 뭐뭐가 있었죠?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 1년분 저당권 실행비용. 그거 아닌 거 찾아내면 돼. 4번. 그죠? 4번. 21번 특별한 약정이 없을 때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골라라. 박스 안에 있는 거 뭘 물어보는 걸까요? 부합물이냐 종물이냐? 종된 권리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냐? 기업, 건물이 증축됐는데 독립성이 없어. 그러면 기존 건물에 부합됐죠? 이 효력이 미치겠지. 니은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차니 건물의 저당권 이거 을이 땅에 임차권을 갖고 있어. 그럼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도 미친다? 임차권에도 미친다. 임차권에도. 디귿은 101호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도 미친다?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다 답이네요. 답이 5번 이렇게 되겠죠. 22번에 1번 저당권이 설정된 땅에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땅의 담보가치가 감소된다 그랬죠. 저당권 침해됐지. 그러니까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2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자, 요거죠. 갑소유 땅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갑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거 뭐의 문제요? 일괄경매. 그죠? 토지저당권자의 토지건물 일괄경매권. 이때 저당권자는 건물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 받을 수가 없다. 그랬죠. 없다. 2번 틀렸죠. 자, 3번 근저당권. 자, 근저당권에서는 두 가지가 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아까 수업 시간에. 채권이 언제 확정되는가의 문제와 확정된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할 때 채무자는 다 갚아라. 채무자는 채권액 다 갚아라.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라. 이렇게 되죠. 그죠? 그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죠. 3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채무자라고 돼 있죠. 두 번째 줄에. 채무자는 전액을 변제해야 근저당권이 서물하겠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은 잔존 채무에 미친다. 이렇게 되겠죠. 채무자니까. 자, 4번은 이렇게 나오면 짜증나죠. 당좌 대월 계약. 이게 뭐야? 모르죠? 몰라. 들어본 적도 없어. 그게 딱 나오면 거기에 삘이 박혀가지고 그걸 계속 생각해. 시험장에서 당좌 대월 계약이 뭐지? 그거 고민할 게 아니에요. 근저당권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결산기가 도래했다고 돼 있죠. 결산기가 도래했다. 자, 채권이 확정이 되지. 예? 채권 확정 시기 중에 하나가 결산기 도래잖아. 그럼 채권이 확정됐지. 이 확정 이후에 채권은 담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채권이 확정되면 고정된단 말이야. 채권이. 그거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4번은 포인트가 두 번째 줄 결산기 도래. 이거를 채권이 확정됐다고 딱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채권이 확정됐다. 확정 후에 채권이죠. 이건 담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 옳은 지문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당좌 대월 계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4번 지문은. 당좌 대월은 이런 거죠. 은행과 당좌 어음 계약 맺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어음 발행하죠. 계속적 거래하죠. 어음 발행할 때마다 채권이 쭉쭉쭉 늘어가잖아. 그리고 어음 지급 날짜가 돼서 은행에 어음을 제시하잖아. 그때까지 은행에다가 어음 잔고 채워놓으면 되죠. 못 채워놓으면 부도나잖아. 그거 말하는 거야. 그게 당좌 대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어음 발행할 때마다 채권액이 쭉쭉쭉쭉 늘어가기 때문에 근저당권 설정하게 되는 거예요.
5번 저당권 설정 전에 지상권을 취득한 자라고 돼 있죠. 이건 뭐예요? 지상권자가 먼저 있고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거잖아. 경매되면 요게 말소 기준 권리잖아. 그럼 이거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런 말은. 그래서 저당권 지문은 이렇게 좀 약간 생각을 해야 될 지문들도 꽤 나옵니다. 23번에 1번 388조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388조에 보면 저당권자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어요. 뭘 상실한다고요? 기한이익 상실. 두 가지예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 때 하고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채무자는 기한이익을 상실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아직 변제기한이 많이 남아있어도 지금 당장 갚아라.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1번이고요. 2번은 저당권의 효력이라고 돼 있고 부합물이라고 돼 있죠. 부합된 물건. 부합물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미쳐요, 안 미쳐요? 아니 목적물의 부합물, 종물,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이때 부합물 종물은 저당권 설정 전부터 있었던 것이든 이후에 새로운 물건이든 따진다, 따지지 않는다. 안 따진다 그랬어. 설정 이전 물건이든 설정 이후 물건이든 따지지 않고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그랬으니까 2번 틀렸죠. 그죠? 설정 전 부합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우리 그래서 공유에서 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공유물이 분할되더라도 설정자가 취입한 분에 집중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에? 기억나세요? 말은 하여튼 뭐 기억난다고 맨날 기억은 난데 맨날 130페이지 130페이지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28번에 5번 그렇죠? 130페이지 28번에 5번 집중된다 틀렸단 말이지. 그죠? 이런 지문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분의 저당권 설정되나? 이렇게 되죠. 그죠? 생각이 안 나니까. 민법이 그래서 미치게 만들어요, 사람을. 방금 전에 봤는데도 기억이 안 나. 방금 전에 봤는데도. 그래서 이제 실전에 가셔갖고, 이제 10월 30일인가 시험일이 그렇죠. 한 8시부터 입시를 해요. 8시인가, 7시 반인가. 그럼 한 30분 정도 책을 볼 시간이 있어요. 8시 반에 이제 감독관이 들어오니까. 그럼 그 30분 동안 한 글자라도 더 봐야 되는데, 이 30분 동안 3, 4, 5 모여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꿈은 잘 꿨냐, 뭐가 나올 것 같냐, 이런 거 물어보고 있어. 에? 그거 모르면 답이 나와, 뭐가 나와. 그 30분이 얼마나 아까운 시간인데, 그거를 커피 타임으로 활용하고 계신다니까. 네, 올해 가보세요. 아닌가. 귀를 딱 이렇게 그 3M에서 나온 거 있어. 이렇게 귀 딱 막는 거, 이거 막고 책을 보세요. 한 글자라도 더. 그때 본 게 한두 개가 나와요, 또. 대답만 맨날 하지 마시고. 자, 23번에 3번 했습니다. 자, 23번에 4번.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권을 취득한 자. 이게 뭐라고 해야 돼요? 제3취득자. 자, 앞으로 소유권 취득한 자만 아니고요. 저당 부동산의 지상권을 취득한 자, 저당 부동산의 전세권을 취득한 자 나오면 제3취득자. 그리고 세 개가 빠바박 기억나야 돼. 경매인이 될 수 있다. 변제권과 구상권 있다. 비용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 그죠? 그거예요, 4번에. 그러니까 돈 갚고 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제3취득자니까. 그죠? 5번은 또 나왔네요.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어디에도 미친다?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24번에 1번. 토지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지었으나 그 건물이 제3자에게 넘어갔어. 이때는 일괄 경매할 수 없다.
설정자가 신축하여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거나 제3자가 신축했지만 설정자 소유이거나 이럴 때만 일괄경매할 수 있다고 그랬고, 설정자가 갑소유 땅에 을이 저당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을이 신축해서 갑이 신축해서 갑이 소유하고 있거나 병이 신축했지만 갑이 소유하는 이 두 가지 경우만 일괄경매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번 안 되죠. 자, 2번은 키워드 찾으시면 돼요. 채무자, 채권자, 제3자 사이 합의. 요것만 있거나 또는 두 번째 줄 귀속. 이런 말이 있으면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하다. 자, 저당권 설정해 주는 건 처분행위일까요? 처분행위지. 왜 돈 못 갚으면 저당권자가 경매 넣잖아. 그러니까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처분행위 일종이다. 처분행위. 그 다음에 4번은요. 자, 4번은 조금 이해가 필요한데요. 갑소유 101호에 저당권자 을이 있었고 갑에게 1억을 빌려준 게 있었어. 그런데 갑이 1억을 갚았네. 갚으면 채권 소멸하고 저당권 소멸하죠. 그리고 등기는 무효 등기가 되지. 이거 말소해야지. 그렇죠? 그런데 말소하지 않고 있어. 그 상태에서 병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 자, 이때 병 101호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할 때 첫째, 요거 말소하고 저당권 설정하면 되죠? 그죠? 보통 그렇게 하겠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거를 부기등기로 이렇게 이전해서 유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 아, 있다. 무효등기 유용의 하나입니다. 무효등기 유용. 자,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요 상태에서 갑이 이렇게 돈을 갚아. 그럼 저당권 소멸하지요. 근데 등기는 아직 남아있어. 무효등기지. 그거를 을이 팔아. 이렇게 등기를 유용해. 이때는 저당권 취득할 수가 없어요. 이건 안 돼. 근데 그게 아니고 병이 갑에게 돈을 진짜 빌려줘. 그런데 액수가 똑같아. 이때는 무효등기인 을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을을 뭘로 바꿔서 병으로 바꿔서 유용할 수 있다. 이것도 무효등기 유용의 일종입니다. 그게 4번. 반면에 5번 이거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여기 보세요. 이 상태에서 돈을 갚았는데 을이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이렇게 넘겨. 이때 병은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없지. 그게 5번. 그죠? 5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채권 소멸로 말소 등기 전에 저당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 저당권은 효력이 없다. 4번하고 5번은 구별하셔야 돼. 구별돼요? 아니. 여기 다시. 요 상태에서 1억을 갚아. 그럼 이거 소멸해. 이것도 소멸해. 그래서 등기는 무효가 돼.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두 갈래. 첫째 5번. 그냥 그리 넘겨. 무효. 병은 저당권 취득할 수 없다. 그죠? 그게 아니고 병이 갑에게 돈을 빌려줘. 그러면 이거 말소시키고 새로 저당권 등기하면 되지. 그렇게 안 하고 이거를 유용해. 이거는 돼. 이게 4번. 됐죠? 네. 됐는데 또 집에 가면 까먹어요. 까먹는데 다시 한번 생각. 25번 1번 저당권자는 반환 청권 없다 그랬습니다. 2번 부합물 종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건 임의 규정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가 안 됐네. 등기 안 됐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3번 2년간 지체했어요. 채무자는 다 갚아야 되죠. 연체전에 1년, 그건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 받는 게 1년분이고
채무자가 갚을 때는 다 갚아야지. 그게 3번. 4번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해서 팔아먹거나 다른 권리 담보로 할 수가 없고 5번 물상대위는 목적물이 멸실훼손 공용징수되는 경우인데 이때 공용징수는 강제 수용만을 말한다. 협의 수용 보상금은 매매대금이다. 따라서 협의 수용 보상금에는 물상대위 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친구 2번. 26번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거 역시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 기억. 저당권 설정 이전 종물이죠. 니은 이후 부합물이지. 이전이든 이후든 묻지 않는다 그랬죠. 리을 디귿은 뭐죠? 압류 전 차임. 과실이죠.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미치는 거 기억 니은 2개. 27번 물상대위. 갑소유 땅에 저당권자 을이 있다. 그런데 수용이 됐다. 보상금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물상대위 할 수 있다. 이게 되죠. 그죠? 그런데 저 보상금이 갑에게 지급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물상대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급 전에 압류해야 된다 그랬죠. 이때 압류는 꼭 저당권자가 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1번. 제3자에서 압류가 됐어요. 물상대위성 있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전세권을 저당권으로 목적한 경우 이 물건이 아니라 이때 전세권을 담보로 돈 빌려주는 사람은 전세금 반환 채권 보고 빌려주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전세권이 소멸하면 얘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물상대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설정자가 전세금을 반환하기 전에 압류를 해가지고 추심명령 따위를 받아서 직접 가가지고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2번 X. 3번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가 됐어요. 아까 말했어요. 지급 전, 인도 전 압류하라고 그랬죠. 인도가 됐으니까 그 후에 설령 압류하더라도 물상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4번 화재보험금이라고 되어 있죠. 대표적인 게 물상대위 되는 거죠. 화재보험금이나 수용보상금 대표적으로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겁니다. 4번이 옳은 질문이죠. 5번은 또 나왔네요. 협의 취득보상금이죠. 물상대위 할 수 없다. 옳은 거 4번. 28번 장래채권 돼요 안 돼요? 장래채권 된다 그랬죠. 자 2번 압류는 저당권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아까 뭐랬어요? 제3자가 압류하더라도 물상대위 할 수 있다. 2번 틀렸죠. 자 3번은 저당부동산의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 뭐이죠 이거? 이거 뭐예요? 제3취득자 변제할 수 있다. 아까 전세권을 취득한 놈이 있었죠. 그놈하고 똑같은 놈이죠. 23번에 4번 163페이지 23번에 4번 뭐라고 돼 있어요?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자라고 돼 있죠. 요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저당부동산에 대해서 지상권을 취득한 자라고 돼 있죠. 똑같은 제3취득자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자 4번은 이때 여기 이제 지문이 나왔을 때 수험생들이 또 무슨 말인지 그러죠. 갑소유 건물이 있고요.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을이 갑하고 계약을 맺고요. 을이 증축을 했어요. 을의 비용으로 증축을 한 다음에 이 증축분을 기존 건물에 부합을 시키고요. 을은 이 건물 전체에 대해서 공유 지분권을 취득했어요. 예를 들어서 기존 건물 가액이 5억이었어. 그런데 을이 증축을 했는데 5억을 지출했어. 그래서 전체 하나 건물에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 공유 지분권을 취득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상태에서 얘가
전체를 경매에 넣었어. 경매 넣을 수 있다 없다? 있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때 이 을이 증축 비용을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상환 받을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을이 제3취득자냐의 문제가 일단 생겼어요. 제3취득자일까요 아닐까요? 제3취득자죠. 왜?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잖아. 예? 제3취득자다 아니다. 제3취득자다. 예?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을이 증축을 했어요. 예? 을이 증축했죠? 부합됐지? 저당권 세력이 미치지? 그럼 건물 전체에 저당권이 있는 거지? 그 상태에서 지분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니까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 맞지? 맞잖아. 그러니까 경매대가에서 이거 우선 상환을 청구한 거야. 근데 안 된대. 제3취득자인데 안 된대. 왜 안 돼?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제3취득자의 비용 상환 청구는 제3취득자가 된 후에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 근데 이 증축 비용은 제3취득자가 되기 전 지출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우선 상환 받을 수 없다. 판례. 제3취득자인데 다만 증축 비용은 우선 상환 받을 수 없다가 됩니다. 그게 4번이죠. 5번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에 건물이 지어졌고 토지 건물이 일괄 경매되었을 때 토지 저당권자는 건물 대금에선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틀린 거 2번. 29번 X건물에 갑이 1번 저당권. 자, 저당권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저당권자가 있고요. 심지어 유치권까지도 있네요. 그죠? 네? 자, 이때 누가 경매 넣었다고 돼 있어요? 경매 넣었단 말이 없구나. 1번, 2번, 3번, 4번, 5번 경매 신청 이렇게 돼 있죠. 자, 목적물이 경매가 돼요. 그럼 요게 말소 기준 권리지. 여기까지 소멸하겠죠. 얘는 소멸해야 안 해? 알죠. 그럼 답은 하나야. 유치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는 전부 소멸한다. 그거 고르면 돼요. 답 몇 번? 3번. 정의 유치권을 제외하고는 깡그리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죠. 그죠? 30번 갑은 을에 대한 금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의 X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했다. 그 병이 X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했다. 자, 갑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 그쵸? 갑이 X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하고 병이 다시 그 X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을 소유 X토지의 저당권자가 두 놈이 있는 거예요, 지금. 1번 저당권을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는가? 절대로 안 된다. 그죠? 2번 을이 돈을 갚으면 저당권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하죠. 3번 등기는 권리 존속 요건이에요? 아니라 그랬지. 그러니까 틀렸죠. 따라서 불법 말소됐다 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자, 4번 갑저당권이 불법 말소되면 회복 등기할 수 있지. 그런데 갑등기가 회복되기 전에 목적물이 경매돼 버렸는데 그럼 얘는 어차피 소멸할 운명이죠. 그러니까 회복 등기할 수 없다. 4번이죠. 틀렸죠? 자, 5번 만약 갑명의 등기가 무효야. 그런데 등기부에 지금 병 저당권이 있어. 여기 보세요. 갑등기가 무효이고 병등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거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무효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 전에 등기부상 제3자가 있을 때는 유용할 수 없다.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지문이 그 지문이에요. 무효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제3자가 있다면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얘가 없으면 돼요. 아까 유용. 제3자에게 부기등기로 넘겨줘가지고 유용 가능해. 그런데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유용할 수 없다. 5번 X. 틀린 거, 옳은 거 2번. 31번 갑은 갑소유 나대지의 을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신축했어요. 뭘 물어보는 거야? 일괄경매 물어보겠지. 뭐 갑소유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나서 갑이 건물을 지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일괄경매야, 일괄경매. 기억 X토지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개시 결정 전에 갑이 건물을, 아이고야, 갑이 건물을 A에게 넘겨줬네. 일괄경매 할 수 없다. 기억 X. 니은 을의 저당권이 실행돼서 B가 X토지를 샀어. 자, 을이 여기 보세요. 건물 갖고 일괄 경매했다 그래서 땅만 경매한 거야. 땅만 경매했지. 을의 저당권이 실행돼서 B가 땅을 샀대. 그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죠? 법정사건 인정? 안 되지. 안 된다 그랬어요. 건물 없는 땅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건물이 지어졌으니까 법정사건 인정 안 된단 말이지. 기억도 틀렸고 니은도 틀렸죠? 그럼 답은 4번 아니면 5번이겠지? 4번, 5번에 디귿이 다 있지? 그럼 리을만 보면 되지? 리을, 저당권 설정 뒤 D가 땅을 샀어. 자, 이 D 뭐라고 그러면 될까요? 제3 취득자.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제3자. 그지같이 잘 나와. 이름은 제3 취득자는. 다이렉트로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슬쩍 숨겨서 물어보기도 하고. 자, D가 비용을 지출했어. 경매대가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틀렸죠. 그러니까 옳은 거 하나 4번. 4번 보지도 않고 4번 골랐어요. 그렇죠? 저당권 설정 뒤에 땅이 경매가 됐대. 법정사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디귿 하나. 33번 갑은 그 소유 나대지에 을명이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 후 병이 건물을 신축 소유하고자 갑으로부터 땅을 빌려가지고 건물을 완성했대. 자, 갑소유 땅에 저당권자 을이 있어. 그죠? 그 상태에서 병이 땅을 빌려가지고 건물을 지었어. 그리고 거기다가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해 준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림을 빨리 머릿속으로 그려야 됩니다. 갑소유 땅에 을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갑이 병에게 땅을 빌려줘서 병이 건물을 지었고 그 다음에 병이 그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정에게 건물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자, 그럼 1번 을은 갑에 대한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는 없죠. 두 번째, 을이 저당권 실행할 때 이거 일괄경매 할 수 있다 없다? 없지. 병소유잖아 건물이. 2번 틀렸네. 명확하게 틀렸죠. 네, 문제 읽느라고 고생했으니까 딱 2번까지만 읽어야지. 답은 2번 골라야지. 3번 정의 Y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무가, 자 이거 보세요. 저당권이 실행돼서 무가 건물을 경락받아서 물은 뭐도 취득해? 임차권도 취득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4번 정의 Y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돼서 건물 경매된 거죠. 당연히 땅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5번 갑이 X 땅을 팔았어. 그 매매 대금에 물상대위 할 수 없다. 없다. 물상대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틀린 거 2번. 되겠죠. 33번 갑은 을 소유 X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갑이 저당권자예요. 그 X 토지에 Y 건물이 존재한다. 갑이 X 토지와 Y 건물에 일괄경매 할 수 있는 경우 갑의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건물이 지어진 거 찾아야 되죠. 그죠? 그리고 그 건물이 을 소유인 거 찾아야지. 그렇잖아요.
기억. 갑이 저당권 취득 전에 이미 건물이 있었어. 그럼 안 돼. 니은 갑이 저당권을 취득하는 을이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고 있어. 이거 돼. 지금 갑이 저당권을 취득하는 병이 건물을 지었어. 그런데 그 건물이 을 소유가 됐어. 이것도 돼. 니은 디귿 두 개. 그죠? 31번 저당권 소멸 원인이 아닌 거. 목적물이 멸실됐어. 일단 소멸하겠죠. 다만 예외적으로 같이 변형물이 있다면 소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원칙 소멸, 예외 존속 이렇게 될 거예요. 2번은 채권이 소멸했으니까 소멸하지. 그죠? 3번은 목적물이 경매됐으니까 소멸해야지. 4번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무슨 뜻이에요? 갑소유 땅에 지상권자 을이 있고요. 요 지상권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다시 말해서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야. 근데 갑이 이 지상권을 취득했어. 즉 소유권과 지상권이 동일인에게 속했어. 이때 지상권을 소멸하면 안 되지. 뭐 때문에? 저당권 때문에. 따라서 4번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5번은 저당권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저당권의 목적물에 소유권을 시켜서 이런 거죠. 저당권자 을이 있어. 여기에 후순위 권리가 있어. 그리고 이 소유권 취득했어. 이때는 소멸하지 않지. 누굴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죠? 또는 이 저당권이 다른 권리 예컨대 질권의 목적이야. 그 상태 소유권 취득했어. 소멸하지 않아야 되지. 제3자 이익 보호를 위해서.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할 필요도 없고 자기 제3자를 보호할 필요도 없대. 그 말은 그냥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그럼 저당권을 소멸한다. 그죠? 아주 거지 같아 4번하고 5번이. 무슨 말인지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냈습니다. 그죠? 4번, 5번 이해되셨어요? 다시 천천히 할게요. 4번 다시.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죠? 그 다음에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했으니까 결국 지상권과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됐지. 이때 지상권이 소유권과의 혼동으로 소멸하는가 소멸하지 않는다. 저당권 때문에. 지상권이 소멸하지 않으니까 저당권도 소멸하지 않는다.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5번은 다시 한번 1번 저당권자 을과 2번 저당권자 병이 있을 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왜? 을 자신을 위해서. 그쵸? 후순위 권리가 있잖아. 이게 소멸하면 순위가 승진하잖아. 그러니까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하나가 이 을의 저당권이 예를 들어서 무슨 병에 우리가 시험범에 나지 무슨 질권의 목적이야. 저당권이란 걸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이거 설정해줘. 그 상태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거 소멸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 누굴 위해서? 제3자를 위해서. 그죠? 그런데 5번 저당권자가 자기 자신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존속시킬 필요가 없대. 그 말은 후순위 권리도 없고 저당권이 제3자 권리의 목적도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딱 요 상태야. 그냥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요. 이때는 저당권 소멸한다. 그게 5번이에요.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지같지요? 그지같지. 이렇게 내고 자빠졌어요. 그 다음에 35, 36, 37번을 보세요. 쳐다도 보지 마세요. 예? 쳐다도 보지 마요. 쳐다도 보지 마. 앞으로 공동저당권 문제면 이제 4번 찍으세요. 4번 찍으면 돼요. 쳐다도 보지 마세요. 한 문제만 풀어볼까? 아니. 자, 근저당권만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근저당권 38번. 계속적 거래계약을 통하여 발생하는 장래 불특정장. 그래, 근저당권 이렇게 나오면요. 이 그래프가 생각나면 돼. 아, 결산기가 있고 채권이 증감 변동하는구나. 결산기 되면 확정되는구나. 이게 머릿속에 딱 떠올라요.
그리고 확정되는 채권액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미리 액수를 하나 정해놓자. 최고, 액, 우선 변제 한도. 여기까지라는 우선 변제 받을 거야. 이걸 딱 정해놓는 거예요. 그걸 근저당권이라죠. 그러니까 1번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하라 이렇게 되죠.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해놔야 되죠. 자, 2번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당사자 약정으로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없는가? 왜 없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채권이 일시적으로 빵원이 됐어. 그런데 각과는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럼 계약을 여기서 해지해. 그럼 채권이 얼마로 확정이 돼? 빵원. 그럼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소멸시킬 수 있지. 2번 X. 3번 중요하다 그랬죠. 최고액이 1억이고 확정된 채권액이 1억 3천이다. 채무자는 다 갚아라. 그죠? 물상보증인의 재산취득자는 최고액까지만 갚아라. 또 경매될 때 최고액까지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한 번은 물상보증인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4번은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죠. 그 근저당권은 채권이 언제 확정돼? 경매 신청 시. 스스로 신청했을 때는 신청 시. 5번은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 원인 변경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이제 뭐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세요. 채무 원인 변경이 뭘까? 이런 거야. 갑하고 을이요. 3개월간 A라는 물건을 공급하기로 했어. 예? A라는 물건을 외상 공급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이거를 B 물건으로 바꾼 거야. 바꿀 수 있다 없다? 있지. 채무자 승낙, 다른 사람 승낙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되죠. 자, 후순위 권리자들은요. 뭐만 관심이 있어? 이것만. 후순위 권리자는 다른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뭐가 포인트야? 최고에. 왜? 아, 나보다 선순위 저놈이 최대 1억 받아가는구나. 그죠? 그것만 신경 쓰면 돼요. 후순위 권리자는. 그러니까 후순위 권리자 동의 따위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없다. 39번 1번 채권 최고액은 뭐였죠? 우선 변제 한도. 자, 2번은 또 채무에게 채권액을 초과하는데 물상 보증인이야. 얘는 전액 변제할 필요가 없지. 2번 틀렸죠. 3번은 확정됐고 확정 이후에 채권이 생겼어. 담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번은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고 5번은 후순위 권리가 신청했어요. 4번 근저당권자가 신청했을 때는 신청 시. 5번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했으면 경락대금 완납한 때. 딱 그렇게. 근저당권의 채권은 확정된다. 꼭 구별해서 기억해 주세요. 2개. 40번에 1번. 보세요. 채무자 바꿀 수 있는 거. 아이고, 이 계약 당사자를요. 야, 갑하고 우리 계약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야, 갑이, 야, 그 물건 병한테 공급해. 바꿀 수 있다, 없다? 있지. 왜 없어? 얼마든지 계약 내용 바꿀 수 있죠. 후순위 권리자에게 영향을 줘, 안 줘? 안 줘. 그러니까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40번에 1번 X. 2번. 보통의 저당권은 지연배상은 1년분 받지요. 근데 근저당권은 다 받아. 최고액에 포함되는 건 다 받아. 3번은 근저당권이 성립하려면 근저당권 설정 행위 말고 플러스 이런 거 계속적 거래계약. 을은 갑에게 3개월간 A 물건을 3개월간 외상으로 공급하고 3개월 뒤에 정산하기로 한다. 이런 계약 당연히 있어야 되지. 그죠? 그 계약 중에 대표적이었던 게 아까 봤던 당좌 대월 계약 같은 거예요. 채권을 발생시키는 기본 계약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돈 빌리는 계약과 설정 계약. 근저당권은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속적 계약 플러스 설정 계약. 계약이 2개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거 말하고 있고요. 4번은 또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언제 확정된다? 완납한 때. 5번 선순위 근저당권에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했습니다. 이 경우에요. 자, 여기 보세요. 이때
채무자는 다 갚아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 후순위 권리자와 물상보증인은 최고액까지만 갚으면 된다 그랬죠. 이 후순위,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는 채무액까지만 갚아라. 그래서 뭘 방어해라? 소유권을 방어해라. 이런 뜻이에요.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가 지금 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물상보증이나 제3취득자는 소유권 방어를 위해서 최고액까지만 변제하고 저당권을 소멸시킴으로써 소유권을 방어해라라는 취지야. 그런데 5번은 후순위 권리자가 돈을 갚아서 얘는 방어할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후순위 권리자가 최고액만을 설령 갚았다 하더라도 근저당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최고액까지만 갖고 말소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됐지요? 41번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나요? 있지.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 이번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 등기도 예외적으로 유효. 그죠? 원칙은 무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 3번 근저당권에서 담보될 최고액에는 이자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 이자 포함된다. 4번 둘이요 3개월 되기 전에 계약을 합의 해지해. 그 합의 해지한 날 채권이 확정이 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해지하면 채권은 확정이 된다. 5번은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죠? 네. 언제 확정돼? 경매 신청 시에. 그럼 42번. 후순위 근저당권 신청으로 담보권 실행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시기가 언제다? 매각대금 완납한 때.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저당권에서 나오는 유형이 딱 두 개예요. 답으로 나오는 게. 언제 확정되는 거 하고요.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두 가지만 조심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좀 쉬었다가 뒤에 특별법 나온 거 몇 개 체크하겠습니다.